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심코 넘기기 쉬운 잘못된 정보들을 제대로 잡아주는 생활과학 토크쇼 판도사가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오늘 좀 전에, 녹화 전에 뭐 드셨나요? 묻었어요? 햄버거 먹었는데. 봤어요. 아. 제 눈으로 직접 이렇게 딱 봤어요. 예? 혹시 포테이토도 같이 드셨죠? 그럼요. 햄버거의 생명은 포테이토. 아, 그래요. 이건 뭐 세트로 묶어야 단가가 좀 싸니까. 그죠. 예, 그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선생님, 근데 지난주에 우리 현주 씨랑 이나 씨가 시청자 여러분께는 청소를 그냥 열심히 하라고 막 시켜놓고 정작 지들은 안 하는 거 다 들켰잖아요. 그죠. 예? 자막으로 아주 크게 뭐라고 나간지 아세요? 뭐라고요? 언행불일치. 아니 왜 이러세요? 저는 지난주부터 언행일치 쭉 시작하고 있다고요. 병수 씨 안 했죠? 저도 방송 나가고 방청소했어요. 예, 어쨌든 선생님 뭐 갑자기 들이대. 선생님도 언행불일치라는 겁니다. 예? 알만한 분이 대낮부터 지방이 듬뿍 든 음식을 이렇게 그렇게 들이부으시면 어떡합니까? 배가 고파서 미안합니다. 생활고에 시달리세요? 예, 그럼 예. 아니 그런 병수 씨는 지금 뱃살 봐요, 뱃살. 예? 아, 이게 배가 나온 게 아니라 등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볼록하다. 등이 앞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뭐 드셨어요? 저는 이제 뭐 마누라한테 오기 전에 욕 먹고 왔죠. 먹은 건 그게 다예요. 네, 제가 또 먹을만해요. 먹은 거랑은 사실 팬들의 사랑을 항상 먹고 있는데 가끔 이제 엉덩이가 바지 먹고 그 정도 먹었는데 오늘은 뭐 별거 안 먹었어요. 근데 두 분을 딱 보니까 치킨을 시켜 먹었더라고요. 아니 대낮에 여자들이 치킨 시켜 먹는 여자를 내가 살다 처음 봤네요. 둘이 아주 뭐 경쟁적으로 입안에 막 그냥 거의 털어냈다시피 막 하는데 아주 닭다리 쟁탈전이 벌어졌어요. 아니 네? 대낮에 배고프면 치킨이든 고기든 구워 먹든 뭐 무슨 상관이세요? 그러게요. 저희 뭐 찌는 체질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병수 씨가 좀 걱정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살찐다고 드리는 말씀이고 사실 뭐 그렇게 앞뒤 안 재고 막 이렇게 먹어대다가는 큰일 납니다. 특히 요거 많이 든 거 먹다가는요 몸매 망가지는 거 이거 시간 문제거든요. 몸매도 패션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 궁금하시죠? 자, 오늘의 주제 나와주세요. 판단을 도와주는 사이언스 판도사. 건강을 망치는 주범으로 지목되었던 지방 전격 해부. 지방을 분해시키는 음식, 과잉 섭취 시 발생하는 증상 등 풍성한 정보 가득하니 채널 고정하세요. 네, 제가 지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관심 많잖아요. 예? 지방에 남자 숨겨놓은 착한 지방은 오히려 지방 조직을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즉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말인 거죠. 먼저 착한 지방과 나쁜 지방 총정리해봅니다. 그동안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사실들이 공개되니 빨리 따라오세요. 네, 오늘은요 지방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거예요. 좀 전에 세 분이 드신 음식은요 기름에 튀긴 대표적인 지방 덩어리 아닙니까? 병수 씨, 지난번에 업계를 배려하는 방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치킨업계 사장님들 병수 씨 얘기 들으시면 좀 화나실 것 같은데. 치킨집 하세요? 예? 아니 제 말은요 먹긴 먹되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선생님, 지방이 많이 든 음식은 왜 많이 먹지 말라는 건가요? 그게 엄밀히 따지면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것인데요.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혈관의 안쪽 벽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돼서요. 혈액이 다니는 길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심장병, 심근경색증, 그다음에 신부전증, 뇌출혈 등의 질환을 부르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을 과잉 섭취하면 몸에 쌓이겠죠. 이 선생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성인병 외에도 폐 움직임을 방해하기 때문에 호흡곤란, 특히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질 수 있는 수면 무호흡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오. 그런데 기름기가 많다, 지방 덩어리다 하는 음식이 사실 제일 맛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함정입니다. 치킨, 뭐 햄버거, 피자 정말 제가 좋아하는 네, 음식들인데요. 그리고 버터나 마가린에 이렇게 발라서 구운 빵. 뭘 그게 아시네요. 뭔가 더 맛있잖아요. 네, 먹을 거 얘기하니까 아주 두 분이 뭐 주거니 받거니 호흡이 딱딱 맞네요. 근데 선생님, 지난주에 그 마른 비만을 얘기하셨어요. 예, 지금 이나 씨나 현주 씨 배에는요 아주 기름이 쫙 껴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동차로 치면 왕복할 수 있을 정도로 기름이 F까지 풀로 그냥 게이지가 쫙 올라와 있을 텐데 저 두 분 당분간 지방 섭취를 좀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지방을 금지하는 건 아니고요. 지방은 필수 영양소 중에 하나로 반드시 섭취해야 됩니다. 다만 착한 지방 위주로 섭취할 필요는 있겠죠. 아, 착한 지방. 나쁜 지방이라는 게 또 있는 건가요? 그럼요. 몸에 나쁜 지방. 아,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착해서 정도 많고 그래서 되게 잘해주던데 나쁜 지방이 있다고요? 흔히 불포한 지방을 보고요. 착한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더 쉬운 설명은 화면을 본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살이 찌기는커녕 오히려 다이어트를 도와주고 건강을 지켜주는 착한 지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지방은 성인병의 주범? 무조건 피하는 게 좋다? 아니죠. 이 지방은 3대 영양소 중에 하나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또한 몸에 좋은 지방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신기한 지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식품 분석의 달인, 영양학 전문가. 안녕하세요. 숭이여대 식품영양학과 차윤환 교수님. 실험을 위해 가정에서 많이 쓰는 3가지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다 같은 기름인데요. 몸에 좋은 지방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뭐 없을까요? 일반적으로 동물성 지방은 몸에 나쁘고 식물성 지방은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동물성과 식물성을 구분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데요. 하지만 이제 시청자들이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상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좋은 지방,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은 나쁜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기름인데 좋은 기름, 나쁜 기름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지방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동맥경화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것들을 좀 나쁜 거, 그 다음에 그것을 예방하거나 치료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차이는 그것이 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불포화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은 하나의 글리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이 지방산이 단일 결합이냐, 이중 결합이냐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포화지방과 이러한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불포화지방으로 구분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가져온 기름들을 가지고 불포화지방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직접 실험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얼만큼 많이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왼쪽부터 올리브유, 참기름, 마가린을 준비했고요. 마지막 삼각 비커에는 비교를 위해서 물이 들어있습니다. 기름에 시약을 넣고 충분히 섞어준 뒤 상온에서 지방이 분리되기를 기다렸다가 요오드가를 측정하면 되는데요. 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예, 그 상온에서 고체였던 마가린은 요오드가가 낮게 나왔고요. 그리고 액체였던 참기름과 올리브유는 높게 나왔습니다. 참기름과 올리브유에서는 참기름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불포화 지방이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것은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기 때문인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을 침착시켜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것과 달리 좋은 콜레스테롤은 몸속 혈관의 나쁜 물질을 간으로 보내서 해독하게 하는 기특한 녀석입니다. 불포화 지방은 여러 식품에 존재하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들기름에 들어있는 오메가3. 시중에 있는 기름들 중에서 오메가3가 많이 들어있는 기름들은 일반적으로 들기름하고요. 그 다음에 콩기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유라고 하는 물고기 기름도 많이 들어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될 경우에는 동맥경화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미국 FDA에서 인증하고 있습니다. 필수 지방산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되는데요. 오메가3계 지방산은 들기름이나 견과류, 생선기름에, 오메가6계 지방산은 식물성 옥수수유, 해바라기 씨유 등에, 오메가9계 지방산은 올리브유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메가3 정말 많이 듣는데 어디에 어떻게 좋은 건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오메가3 중에 있는 그 DHA는 사람의 머리에만 존재하는 성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먹게 되면은 사람의 두뇌 발달에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리놀레닉 애시드나 EPA 같은 경우는 먹었을 경우에 혈관에 있는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혈전 같은 것들을 오히려 분해시켜주고 그리고 뚫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오메가3 지방산은 염증을 줄이고 혈액 응고를 감소시켜
종양 심장 질환이 생기는 것을 막는 반면에 오메가6 지방산은 혈전을 만들어 피를 굳게 하는데요. 이처럼 지방은 저마다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 네, 그럼 몸에 좋은 참기름을 많이 먹으면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기름은 기본적으로 열량이 높기 때문에 많이 섭취할 경우에 비만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기름뿐만이 아니라 콩기름이나 다른 기름들도 여러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 식생활 내에서 그런 것들을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과유불급. 적당히 골고루 섭취해서 건강 챙기세요. 야, 그러니까 이제 생선이나 올리브 기름 같은 데 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섭취를 꾸준히 해줄수록 건강에 좋다는 거네요. 오, 이제야 감 좀 잡았는데요?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 네, 먼저 맞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선생님께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쉽게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셨는데요. 대체로 상온에서 액체면 대부분 좋은 지방입니다. 그리고 콩기름, 들기름, 이 올리브유 같은 걸 들 수가 있겠는데 마가린이나 버터처럼 상온에서 고체인 것들 중에는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에 섭취를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다는 말씀. 네, 흔히 동물성 지방이라 불리는 포화지방은요, 많은 콜레스테롤을 함유하고 있어서 과잉 섭취할 시에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같은 게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착한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라고 잠깐 나왔잖아요. 이것도 좀 시청자 여러분들 헷갈리시지 않게 쉽게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중요한데요.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LCD, HD, TV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네. 우리 몸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LDL 콜레스테롤입니다. 혈관벽을 좁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의 장애와 각종 성인병을 유발시키는데요. 반면에 H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말합니다. 예. 예, 선생님. 고양이가 좀 필요하네요. 머리에 쥐가 났어요. 예? 야옹 한 번만 해주세요. 야옹. 됐네. 괜찮았어요. 괜찮았어요. 아니, 병수 씨 감 좀 잡은 줄 알았는데 감 또 떨어지고 있어요. 머리 아플 게 뭐 있습니까? 네. 쉽게 말해서 이 올리브유나 생선, 견과류 같은 데는 착한 지방이 들어있어요. 이걸 먹어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혈관벽을 아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최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지방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요. 관심 많잖아요. 예? 지방에 남자 숨겨놓고. 아니, 막 지어내시네요, 아니, 이제. 농담이고요. 그냥 진심으로 상처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착한 지방은 오히려 지방 조직을 자극해서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즉,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다이어트 할 때는 지방 섭취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은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불포화 지방은요, 꾸준히 드시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치료의 효과까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 같은 지방인데도 어떤 건 건강에 도움을 주고 어떤 건 죽음까지 재촉을 할 수 있고, 그죠? 그러네요. 맞습니다. 이게 포화 지방산을 먹으면요, 내 수명이 짧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꿔서 말하면 선생님, 네? 그렇다면 불포화 지방산은 마구마구 먹어도 이게 되는 건가요? 요런 또 궁금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질 수도 있어요. 생선 안에 포화지방이 많다고 해서 한 끼에 3마리씩을 막 잡아먹는다고 하면 잡아먹습니까? 그냥 먹는 거죠. 칼로리 과잉이 되잖아요. 네. 살이 찌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안 되고요. 적당량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란 말입니다. 근데요, 이 트랜스 지방이라고 있잖아요. 트랜스 지방. 이건 또 뭐예요? 포화 지방의 한 종류인 건가요? 제 인식에는 이제 나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가요? 영상을 보고 말할 건데 네. 살짝만 알려드리자면요. 트랜스라는 말 들어보셨죠? 트랜스포머. 그렇죠. 네. 예, 트랜스는 반대, 바뀌다라는 뜻인데요. 그렇죠. 트랜스 지방은 변이된 지방을 뜻합니다. 원래는 액체 상태의 식물성 지방에서 그 수소를 첨가해서 마가린이나 쇼트닝처럼 고체 상태로 만들거나 가열을 했을 때 생성되는 변형된 지방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몸에 엄청 나쁘네요. 네, 트랜스 지방의 깊은 얘기는요, 제가 취재해 왔거든요. 지방 중에서도 심각한 악역을 도맡아하고 있는 트랜스 지방의 모든 것입니다. 미국 FDA가 트랜스 지방 사용 금지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트랜스 지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마더 테레사 수녀, 로클론의 제왕 엘비스 프레슬리,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사인, 심장 질환,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사망 원인 1위로 꼽히는 심장 질환의 주범이 바로 트랜스 지방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트랜스 지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금강산도 식후경. 일단 배부터 좀 채우고요. 이나 씨, 그 트랜스 지방이 얼마나 많은데요? 요새 트랜스 지방이 어딨어요? 그 트랜스 지방 진짜 많다니까요? 아니거든요. 저랑 내기 하실래요? 확인 한번 가봐요. 이거 먹고. 사실 확인을 위해 찾은 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장안대학교. 두 손 가득 음식을 들고 식품영양학과 분석실로 향했는데요. 교수님, 이것들이 저의 주식인데 여기 트랜스 지방 없죠? 과자나 이렇게 튀김 음식 같은 데는 트랜스 지방산이 있어요. 이런 트랜스 지방산을 분석하기 위한 걸 보여드릴게요. 우선 분석할 음식을 곱게 갈아서 건조 냉각시킨 후에 시약을 넣어서 지방을 추출하는데요. 이렇게 추출한 지방의 여러 구성 성분 중에서 트랜스 지방의 함량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자, 실험이 끝났는데요. 결과값 나왔나요? 네, 오늘 가져오신 과자와 튀김 음식에는 트랜스 지방산이 모두 측정되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다고요? 불포화 지방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포화 지방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트랜스 지방. 식물성 기름을 오래 보관하고 먹기 위해 고온에서 가공 처리하면서 수소를 첨가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식물성 기름이 동물성 기름으로 변형되고 이를 가열하면 불포화 지방산이 인체에 해로운 포화 지방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네, 트랜스 지방은 포화 지방보다 우리 몸에 2배 더 나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포화 지방산보다 LDL과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높일 뿐만이 아니라 HDL과 같은 좋은 콜레스테롤을 낮추기 때문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에 쌓이는 찌꺼기를 많이 만들어내는데요. 혈관에 찌꺼기가 쌓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들을 공급하는 혈액이 다닐 수 있는 길이 좁아지고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심장병, 뇌졸중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위험합니다. 그래서 트랜스 지방은 조용한 암살자라 불리기도 하죠. 한국인의 사망 원인 2위, 3위, 5위인 뇌혈관, 심장질환, 당뇨병도 트랜스 지방과 관련된 질병인데요. 식품의 수명은 늘릴 수 있지만 인간의 수명은 줄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들 보니까 진짜 맛있는 거 투성인데요. 트랜스 지방이 꼭 들어가야만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런 식품을 제조할 때 마가린이나 쇼트닝과 같은 경화유를 사용하게 됩니다. 비스킷이나 과자를 제조하거나 빵을 제조할 때 쇼트닝성과 크림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쇼트닝은 저렴한 가격이므로 식용유와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 중국 음식점이나 튀김 음식점에서 음식을 튀길 때 사용합니다. 치킨이나 머핀에는 약 0.2g의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고 간편하게 데워 먹는 레토르트 식품에도 약 1g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HO 권고 기준은 하루 1일 섭취열량의 1% 미만으로 성인 남성의 경우 2.8g 이하, 성인 여성은 2.2g 이하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하루 트랜스 지방 권장량을 금방 초과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트랜스 지방 제로인 제품을 먹으면 괜찮을까요? 제가 이렇게 과자를 사왔는데 분명히 트랜스 지방 0이라고 표시돼 있었거든요. 여기는 트랜스 지방 없는 거 맞죠?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1회 제공량당 트랜스 지방이 0.2g 미만일 경우 0으로 표시할 수 있어 트랜스 지방 제로 제품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트랜스 지방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0.2g 미만도 1회 섭취량 기준이기 때문에 과자 한 봉지만 먹어도 꽤 많은 트랜스 지방을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트랜스 지방 제로 제품이라고 마음 놓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가공식품 및 유제품에 트랜스 지방 함유량 표시를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규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약한 편인데요. 무엇보다 스스로 트랜스 지방 섭취를 줄이려는 노력이 중요하겠죠? 교수님, 그러면 트랜스 지방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리를 할 때 튀김보다는 찌거나 삶는 요리법을 사용하고 마가린이나 쇼트닝보다는 포도씨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을 사용합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산의 유해성을 줄이기 위한 대표적인 식품인 통밀, 현미, 브로콜리, 마늘 등을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먹을 때는 지방산의 함량을 꼭 확인하고 섭취하기 바랍니다. 혀에는
맛은 달콤하지만 우리 몸에는 위협적인 트랜스 지방. 조금만 신경 쓰면 보다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와, 그냥 뭐 이 트랜스 지방의 경우에 제품 포장지 우리 뒷면에 0%라고 표기돼 있더라도 실제로는 이게 들어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0.2% 정도까지는요, 그냥 0으로 표기가 됩니다. 나빴네요. 아, 예. 그러니까 하루에 몇 봉지씩 먹게 된다면 과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요? 그걸 아는 사람이, 뭐 그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먹고, 줘먹고 이렇게 있어요? 아니, 예? 뭐 그날 하루 먹었다고 찌겠습니까? 아, 이런 사람들이 꼭 체중계 올라가고, 어머, 나 살쪘어. 꼭 이런다니까? 아니, 저 사람 안 먹지 찌는 말든가. 체질인데요? 예? 아니, 배 봐요, 배. 배요? 아, 이거 진짜 애bes어요. 어디나 3개월인가? 밥을 사준 적 있어? 그 배나 관리하세요. 그러니까요. 알았어요. 네, 대신 저는요, 저 취재 이후로 상당히 트랜스 지방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포화 지방보다 우리 몸에 더 나쁜 게 트랜스 지방인데요. 식물성 기름일 때는 좋은 성분인데 일단 트랜스 지방으로 변하면 체내 나쁜 콜레스테롤을 마구 증가시키고 또 착한 콜레스테롤을 낮추어 버립니다. 또 면역력 저하, 복부 비만, 갓 좋은 성인병을 유발하고요. 임산부의 경우에는 태아에게 트랜스 지방이 그대로 전달되므로 섭취에 아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마치 애인 마음이 하루 사이에 차갑게 식어버리듯,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갑자기 남편한테 그냥 마음이 싹 식어버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신혼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또 이제 마음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른 거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아, 정말. 들어갈 때 깨끗하다가 나올 때 더럽다. 근데 이렇게 생각이 뭐라고요? 이 여자 방송 막하네. 예? 그런 데로 가시는 거죠? 저도 생각이 짧았어요. 네. 150 됐나 봐요. 사실 짧았네요. 여기에는 트랜스 지방이 있을 거야. 또 여기에는 포화 지방, 또 여기는 불포화 지방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따져가지고 먹으려면 너무너무 머리가 아프긴 해요. 맞아요. 어떻게 하면 트랜스 지방을 좀 비껴갈 수 있을까요, 쌤? 닭이 한 마리 있다고 쳐요. 뭐야? 이 닭을요, 네, 닭이 갑자기 2중, 3중 튀기게 되면 고열량 지방 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런 건 위험하지만 반면에 삶거나 찌게 되면 괜찮겠죠. 엄청나게 강조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조리법에 신경을 쓰라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답, 아, 정답이요? 정답, 아, 그래. 도장 한번 찍어주세요. 참 잘했어요. 정답. 안 찍혔네요. 아, 예. 언뜻 오늘 이 착한 지방과 못된 지방을 싹 다 공부해봤고요. 지방을 피하는 조리법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지방, 이거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되는지 총 복습을 한번 더 하고 마칠까요? 선생님! 흔히 이제 우리가 지방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지 않다, 무조건 빼야 한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것을 말하는 경우고요. 그 다른 지방들, 불포화 지방이라든지 혹은 콜레스테롤이나 혹은 인지질 같은 것들은 우리의 세포의 생존,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 미용을 위해서 매우 필요한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용도의 적당한 양의 그런 우리는 흔히 그걸 다 통칭해서 리피드라고 부르죠. 이 리피드는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 또 전문가 선생님이 아주 디테일하게 잡아주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나왔어요. 불포화 지방산은 세포의 생존, 건강, 미용 등 신체의 모든 것에 관여를 하기 때문에 잘 챙겨 먹으라 뭐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네, 무리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피부를 보면요, 굉장히 칙칙하잖아요. 지방이 결핍돼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방을 아예 안 먹으면요, 생리불순, 탈모, 피부 노화 등이 올 수 있으니까요. 착한 지방은 꼭 챙겨 드세요. 네, 지방을 먹으면 무조건 살찐다 이런 인식도 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네. 착한 지방을 똑똑하게 섭취하는 거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기억하세요? 네, 제가 그리고 과일, 채소 얘기를 벌써 3주째 하고 있는데요. 과일이나 채소를 풍부하게 섭취를 하면 포만감도 들고 또 지방의 역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지방을 과잉 섭취했나 헷갈리시는 분들은요, 꼭 운동을 해주세요. 선생님이나 잘하시죠. 네, 선생님이나 좀 운동을 좀 하시고. 네, 이렇게 오늘 지방은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로 매일매일 꼭 섭취해야 된다고 오늘 배웠습니다. 다만 제대로 알고 먹어야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이제 똑똑한 섭취로요, 뱃살은 빼고 건강은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급 최강 과학정보 토크쇼 판도사 2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체내 지방은요, 피하 지방과 내장 지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됩니다. 더 많이 섭취하면 5장까지 쌓이겠네요. 내장 지방 쌓이고 5장 그렇게 지방 되면 쌓이고 장기 5장. 주위에 지방이 붙어서 순환 운동을 위축시키고요. 또 장기를 압박해서 혈액 순환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비만과 신체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죠. 아, 그러네요. 예. 네, 게다가 성인병의 주범입니다. 비만으로 인한 당뇨나 고혈압이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세 분은 다 성인병에 노출되셨어요. 트랜스 지방을 그냥 엄청나게 섭취를 했어요. 특히나 이나 씨가 가장 많이 흡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어쩔 수 없죠. 네, 괜찮습니다. 쿨하네요. 네, 집에 가자마자 운동해서 지방을 분해하면 됩니다. 저는 또 바로바로 복구가 되는 체질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죠. 야, 뭐가 이렇게 당당한 거야. 운동은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예요. 괜히 마트 시시코너 가갖고 소고기 이길 때까지 다 기다리는, 엄청 먹을 거는 좋아하면서 사실 운동은 CCTV 싫어하잖아요. 설치하셨어요? 예? 아니, 너무 사생활에 관여하지 마세요. 관심이 먹는 많으시네. 것까지. 왜 이렇게 들이대요? 예, 아무튼 저 사실 세 분 운동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집에 가서 사실 운동할 리가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먹을 때 이미 조심했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운동 예. 사랑합니다. 아유, 에이. 병수 씨 말이 맞는 게 사실 먹고 나서 후회하고 운동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거든요. 이왕 먹는 거 먹는 단계부터 신경 써서 지방을 분해하는 식품을 먹어준다면 후회도 안 남고 남들보다 살도 덜 찌고. 그만 좀 얘기하시면 안 됩니까, 선생님? 왜요? 저희 시간이 약간 돌아왔는데 우리 한 달 넘게 이렇게 만났잖아요. 제 코너에서 다루면은 딱 이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딱 좋을 만한 주제잖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자, 요렇게 이제 지방을 분해해주는 식품 베스트 3 제가 준비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현병수의 팁 오브 판도사 TOP에서 확인하시죠. 고품격 과학 지식 현병수의 TOP. 맛있게 먹고 살 빼자. 지방 분해를 돕는 식품 판도사에서 알아봅니다. 아예 나 머리가 아주 도통 마음에 안 들어요. 도통. 자, 지방 분해를 돕는 식품 그거 먹어. 그 작은 이거가 맵다 그러는데 매운 거야. 내가 자주 먹는 거지. 누가 욕이래? 욕 말고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이걸 자주 먹여. 누가 눈칫밥이래? 아니, 다이어트하라고 나 배 나왔다고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이걸 먹인다니까. 누가 설사약이래? 뭐야 이제? 파란 것도 있고 빨간 것도 있잖아. 아니, 신호등 말고. 답답해. 영상으로 일단 보자고. 지방 분해를 돕는 식품 첫 번째 바로 고추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한국인들의 사랑받는 음식에 고추가 빠지면 섭섭하죠. 고추의 대표 주자 풋고추를 살펴보면요, 수분을 비롯해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등 우리 몸에 유용한 성분들이 담겨 금추라고도 불릴 정도인데요. 고추가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이유, 바로 이 캡사이신 성분 때문입니다. 이곳은 맵기로 유명한 신천의 한 냉면집. 얼얼한 매운맛으로 추위를 녹이는 사람들로 가득한데요. 이내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걸 볼 수 있죠? 고추 속에 든 캡사이신은 입안의 통각을 자극해 열 신호를 대뇌에 전달하고요. 뇌가 열을 식히는 반응, 곧 땀이 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몸속 에너지 대사가 증가돼 지방 분해를 촉진, 체지방을 분해해 주는데요. 여기서 잠깐, 고추와 함께 먹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궁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식초인데요. 식초에 포함된 유기산이 신진대사를 촉진하여서 지방의 흡수와 축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장내 활동을 원활히 하여서 변비와 고혈압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캡사이신이 든 고추도 열을 발생하고 지방 분해에 도움이 되어서 고추와 식초를 함께 샐러드나 짜지 않은 피클 형태로 먹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다이어트를 이유로 무조건 매운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금물. 밥과 반찬 등 다른 음식과 섭취할 경우 열량이 증가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 위벽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량을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지방 분해를 돕는 두 번째 식품 소개하기 전에 여기 우리 작가가 있어요.
맨날 저 다이어트 한다고 밥도 안 먹고 맨날 이게 물만 먹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안쓰러워서 말도 안 나와. 그렇게 맨날 물만 먹지 말고 일로 와봐. 아니 돈이 없어서 그래? 맨날 물만 먹고 있어. 자, 이거 부담 갖지 말고 뭐 괜찮긴 뭐 괜찮아. 부담 갖지 말고 받아. 맨날 물만 먹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자, 녹차 타 먹어. 이게 지방 분해를 도와줄 거야. 자세한 건 영상으로 확인하라고. 지방 분해를 돕는 두 번째 식품. 하하, 그렇습니다. 바로 녹차인데요. 은은한 향기 솔솔 녹색 음식을 대표하는 이 녹차는요. 탄닌은 물론 레몬의 5배에서 8배에 달하는 비타민 C가 함유되어 있고요. 씁쓸한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이 지방 분해를 돕는데요. 특히 식전에 녹차를 마시면 식욕 억제 효과까지 볼 수 있습니다. 식후에 녹차를 마시면 먹어서 쌓이는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콜레스테롤 합성도 막아주는데요. 녹차로 하루에 2-3잔 정도 꾸준히 3달 정도 마시면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녹차에는 단백질과 철분의 흡수를 억제할 수 있는 탄닌 성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들의 경우 카페인이 든 차를 너무 마시게 되면 비타민 B1 결핍으로 철의 흡수에 영향을 줘 기성장에 방해가 되고요. 또 체내 수분이 증가돼 심장이 빨리 뛰고 소변 횟수가 잦아집니다. 그래서 적은 양의 연한 차를 마시는 게 좋은데요. 특히 2세 미만의 아이와 수유 중에 있는 여성들은 마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방 분해를 돕는 세 번째 식품, 내가 힌트를 줄게요. 콩을 갈아 만든 밀크 상태의 음료 아시겠어요? 저는 압니다. 여러분도 아시나요? Do you know?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이거 고소한 건데 누가 고소용이래?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산모들이 아기에게 모유 대신에 이걸 먹였다는데요. 누가 짜장면이래? 짜장면 말고 짬뽕 누구야? 누런 색깔 나는 거 있잖아. 누가 탕수육이래? 됐어. 지방 분해를 위한 아이들의 맞춤 식품 영상으로 보자고. 지방 분해를 돕는 마지막 주인공은 바로 두유. 두유는 콩을 원료로 한 식품인데요. 콩의 36에서 56%가 바로 식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은 염증성 지방세포 분비 물질인 렙틴의 생성을 막아주고요. 지방의 분해를 촉진해 비만을 예방합니다. 또 두유 속에 포함된 사포닌은 몸속에 저장된 지방 분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포만감을 주어 식욕을 억제해 주는데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 5대 영양소를 고루 섭취해야 할 어린이와 바쁜 현대인들의 아침 대용으로도 으뜸이겠죠. 건강식품으로 떠오른 두유. 두유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두유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두유에는 단백질, 이소플라본, 불포화 지방, 비타민 등 좋은 영양소들이 많고 된장찌개 1인분과 비슷한 약 24g의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갱년기 여성의 건강에도 좋습니다. 날씬한 몸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는 건강입니다. 지방 분해를 도와주는 식품 잘 기억하셨다가 건강하고 바른 다이어트 실천해보세요. 우와. 병수 씨, 고추 많이 먹고 녹차랑 두유 많이 먹으면 좀 살이 빠져요? 그렇죠. 이제 그 지방을 분해하는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다만 많이 말고 꾸준히 먹으라는 거예요. 꾸준히. 왜냐하면 녹차는 카페인 과다가 올 수 있고요. 고추도 너무 먹으면 위험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량만. 네, 병수 씨. 그럼 얼마나 많이 먹어야 되는지 뭐 두유 몇 잔, 고추 몇 개 정확하게 콕콕 짚어주시죠. 이래서 아줌마 무섭다니까. 피곤하네요. 아니, 아주 알아야 여자들 먹죠, 집요하게 그냥 디테일을 요구를 하시는데 여자들 뭐 살 빠지는 음식이라 그러면 철근이라도 막 가갖고 이렇게 씹어 먹을 거예요, 그죠? 저 철근 살 빠진대, 와, 이렇게. 진짜 여자들은 진짜 대단합니다. 예,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양파도요. 지방을 분해하는 효과가 있어요. 껴들게 되나요? 안 돼요.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예. 미역도 지방 분해 저기요. 효과가 안 있습니다. 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나 텐데요. 누구랑 얘기하는 알겐살이라는 성분이 그 효능을 갖고 사람이 있는데요. 얘기하잖아요. 나트륨 성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붓기를 가라앉힙니다. 맞습니다. 무기질과 비타민, 섬유질이 많아서 체중 조절에 좋고요. 임산부도 많이 먹죠. 네, 저도 끼어들기. 뭐예요? 네. 뭐 어쩌자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저 녹화 못 하겠네요. 네, 일어나서 가도 됩니까 지금?
네, 가세요. 안 말려요? 네, 누가 말려줘야 되는 거 그러면요. 아닙니까? 아니 이게 다 얼마나 이렇게 제 멘트들을 이렇게 빼앗아 가십니까? 얼마 있다고. 그거 제가 아이고. 준비한 건데. 네. 우리는요. 옥수수차는요. 이봐요. 어떤 게 있냐면 이뇨 작용을 도와주고 위장 기능에도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것도 다 많이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아, 예,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다 끝나셨어요? 이제 다 정리된 건가요? 아, 이게 이렇게 멘트들을 빼앗아 가시네, 내 건데. 우리는요, 그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앗고, 동시간대 시청률만 빼앗으면 되는데, 멘트까지 이렇게 서로 욕심 부리지 맙시다. 예. 그런데 이제 공부를 또 많이 해왔어요. 예? 학교 다닐 때 이렇게 공부해왔으면 다 서울대를 갔지. 자, 아무튼 이제, 다이어트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요, 되레 또 살쪄 보이는 분들이 또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살이 빠졌는데도 안 예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제 주변에도 참 많은데요. 안 예쁜 사람들이 보상 심리라고 그래야 될까요? 왜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보시죠? 네, 다이어트 할 동안 못 먹었던 음식을 갑자기 폭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요요 오고 다시 살찌고 또 우울증까지 찾아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네, 무작정 굶어서 핏기가 하나도 없고 또 옷을 입어도 핏이 안 살고요. 화장을 해도 혈색이 안 돌고 그런 분들도 참 많이 봤어요. 안 예쁘고 건강까지 망치고. 그런 거식증이나 폭식증으로 이어지는 부작용들이요.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서 뉴스에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요. 제가 다이어트의 폐해, 무리하게 살 빼려다가 얻게 되는 갖가지 병들을 싹 갖고 왔습니다. 김희진의 사이언스 앤 세이브. 계절이 바뀌어도 식지 않는 열풍이 바로 다이어트 열풍인데요. 다이어트는 인류 최대의 숙제라고 할 만큼 남녀노소는 물론 계절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다이어트로 건강은 물론 목숨까지 잃을 수도 있는데요. 다이어트 부작용 중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거식증입니다. 지난 2010년 13살부터 거식증을 알아오던 프랑스의 한 유명 모델이 28살의 젊은 나이로 돌연 사망을 해 충격을 안겨준 바 있는데요.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거식증은 섭식 장애를 겪는 신경성 식욕 부진증입니다. 거식증에 빠지면 살을 빼려는 지속적인 행동과 체중 감소, 또 음식과 체중의 집착, 살이 찌는 것에 대한 강한 두려움을 느껴 음식을 거부하게 되는데요. 한 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거식증은 주로 10대에서 30대 사이에서 발병하고 환자의 90% 이상이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씬함을 넘어 마른 몸을 선호하는 추세가 거식증을 부추기고 있는 건데요. 혹시 비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있거나 현재 낮은 체중의 심각함을 부정하고 정상 수준의 체중을 거부한다면 거식증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거식증처럼 음식 섭취와 관련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식이장애, 다이어트 부작용이 또 있는데요. 최근 다이어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특히 이 질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거식증 다음에 찾아온다는 폭식증인데요. 폭식증은 스스로 뚱뚱하다고 여기는 생각, 또 스트레스를 원인으로 발병하게 됩니다. 거식증이 무조건 음식을 거부한다면 폭식증은 먹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지 못해 일단 음식을 폭식하게 되는데요. 이후 살이 찌는 것이 두려워 억지로 토해내는 행위를 반복하게 되고요. 이런 행위가 적어도 일주일에 2회 이상, 3개월을 넘으면 폭식증이란 진단을 내립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폭식증 치료를 받은 환자 중 여성이 월등하게 많았는데요. 특히 20대 여성 폭식증 환자가 전체 41.3%를 차지해 놀라움을 안겨줬습니다. 폭식증이 심해지면 음식을 씹지도 않고 삼키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기도 합니다. 또 체중을 줄이기 위해 변비약이나 이뇨제와 같은 약물을 사용하는데요. 반복적으로 구토를 하거나 이뇨제를 남용할 경우 혈청 칼륨 농도가 정상치보다 떨어지는 저칼륨 혈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심할 경우 위가 찢어지기도 하는데요. 또 우울증과 인격장애와 같은 질환들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거식증, 폭식증과 같이 음식을 불균형적으로 섭취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질병이 있는데요. 보통 영양 부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 질병은 바로 탈모입니다. 특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들 중에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감행해 탈모를 경험하신 분들 종종 있을 텐데요.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철분과 아연, 마그네슘은 물론 비타민 등 여러 영양소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처럼 영양실조와 같은 상태가 머리에 가야 할 영양소를 떨어뜨려 탈모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바로 탈모는 호르몬의 변화는 물론 우리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최후의 신호라 할 수 있습니다. 탈모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생활이 중요하고요. 특히 몸이 차가워지기 쉬운 여성들은 찬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또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면 몸 전체의 순환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때 탈모가 호전될 수 있습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건강을 가꾸는 삶이겠죠? 바람직한 다이어트로 소중한 건강을 해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식증으로 뼈만 남은 사람들 사진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진짜 음식을 그냥 막 이렇게 먹여주고 싶을 지경인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몸도 몸이지만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생각해보세요. 건강해지고 예뻐지려고 하는 다이어트가 오히려 정신적, 육체적인 병을 불러오고 남들 손가락질 받고요.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네, 뚱뚱한 것에 대한 극심한 강박증이나 주변에서 다들 말랐다고 하는데도 양이 안 차가지고 계속 다이어트에 집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게 거식증의 한 증상이라고 하니까 체크해 보세요. 네, 그리고 이 원푸드 다이어트로 영양 균형이 깨져서 피부가 푸석거리는 거, 그리고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지는 거, 또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만 느는 거, 이런 것도 다 무리한 다이어트의 부작용입니다. 체크하셔서 올바른 다이어트 계획 세우시죠. 네, 이제 그래서 말인데요. 저기 그 나이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생님. 나이살은 뭐 정말 있는 겁니까? 슬픈 얘기지만 예. 있습니다. 슬프네요. 네, 숨쉬기, 심장박동 등과 같이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에너지를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30대경부터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0대 전에는 숨만 쉬어도 하루에 1,400kcal 정도가 소모가 되었는데 나이 들면서 1,000, 더 들면서 800, 그다음 700 이런 식으로 소모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먹어도 나이가 들수록 더 살이 찌게 됩니다. 선생님은 안 찌셨네요. 나이살을 안 먹었네. 맞습니다. 나이는 드셨는데 미안합니다. 기분이 네, 나쁘네요. 근데 정말 남 얘기 같지 않고 왠지 가슴이 아파지는데요. 그러니까요, 누나. 오빠, 왜 이러세요? 누나, 왜 누나잖아요, 누나잖아요. 왜 갑자기 나한테 오빠래? 오라버니. 나이를 숨기려고 그래요, 어머, 방송에서. 왜 저는 그러시죠? 뭐 별로 관련 있는 얘기 같진 않은데. 그래, 뭐 이나 씨는 뭐 젊고 나이살은 없어도 역마살은 있잖아. 역마살이 좀 아니, 어떻게 저를 이렇게 파악하셨죠? 예? 나는 좀 엄살이 있고 난 나이살은 없어요. 웃자고 한 얘기고요. 예, 안 웃겨서 문제지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남녀노소 모두 남는 에너지가 많으면 지방이 돼서 몸에 쌓이는 거니까 운동을 정말 열심히 하고 뭐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네. 그리고 저녁 좀 적게 드시고 단기간에 체중을 줄여야 한다는 조급한 생각은 버리시고 지방 똑똑하게 섭취하시면 됩니다. 네, 자, 똑똑하게 해야겠네요. 정말 똑똑하게. 자, 이렇게 마치면 되는 겁니까? 되겠습니까? 아유, 참. 한 줄 정리 남아 있습니다. 간혹 약물 주사 같은 걸로 지방을 분해하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껏 먹고 지방 흡입하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런데 의존하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자체를 바꿔주는 게 훨씬 좋은 처방약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정말 약사같이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자, 이나 씨는요? 네, 식사량을 줄이는 건 좋은데요. 갑자기 또 확 줄이면 골다공증이 와요. 서서히 식사량도 줄이고 또 서서히 체중도 줄이는 똑똑한 다이어트 하세요. 정말 의사같이 정말 명쾌한 정리였습니다. 선생님도 이제 총정리를 좀 해주시죠. 총정리를. 네, 하루 3끼는 꼭 챙겨 먹되 포화 지방산의 섭취는 줄이시고요. 저녁은 좀 아쉬운 듯이 먹고 부지런히 걸어서 출퇴근하시면 살찔 일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선생님같이 명쾌한 선생님이시군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장 한번 찍어드릴까요? 네, 도장.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올 거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제 우리가 또 다음 주에는 이제 요거 얘기를 좀 전문가네요. 수행에 관한 얘기를 네. 또 좀 나눠보는데 얼굴에 갑자기 화색이 돌고 있어요. 이런 거는 요 가능해요. 요 공부 안 해도 내가 머릿속에 이미 좀 지식이 있는 거고 술 센 사람이 따로 있을까 아니면 필름 끊기는 거는 왜 그런 걸까?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좀 얘기를 나누고. 저도 어저께 친구랑 술을 마셨는데 그 친구는 조금만 먹어도 필름이 이렇게 계속 끊긴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랑 어저께 술 마셔서 녹화 전날 술 마시는 거예요? 아이고, 방금 전에 컨디션 먹고 왔습니다. 아니, 그 조금만 먹어도 얼굴 시뻘개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취했다고 하는데도. 내가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래요. 얼굴이 애플이래요. 터질 것 같아 갑자기. 간이 강한 사람은 술에 세고 또 약주라고 그러잖아요. 술로 이렇게 병을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 잘 드시네. 몸에 좋은 술. 진짜 있어요. 시간도 엄청 잘 드시더라고. 네. 나는 카메라 꺼졌어요. 그렇죠? 아이 그럴까요? 예. 너무 많은 걸 놓치